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까지는 손익계산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 그래서 밸런스 시트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기초책에도 나오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이게 뭐 요런 식으로 뭐 HTS에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다. 요게 항상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이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미천을 빚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야. 무조건 되는 사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되는 사업이면, 돈을 빌려서 하겠어요? 투자를 받겠어요?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나중에 이익을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 그죠? 이익을 나눠 갖는 거. 그래서 이게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고 거의 확실시 되면 부채, 빚내서 해야죠. 빚내서. 그죠? 왜냐면 이건 이자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이 이게 될 것 같은 사업이다. 그러면 자본 조달은 뭐 부채로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항상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 사업이 내가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신사업에 진출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좀 불안합니다. 뭐 이거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익도 나눠 가지지만 사실 모두 나눠 가져요. 리스크도 나눠 갖는 거죠. 내가 사업하다 망하면 투자 받은 돈도 다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IPO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에서는 앞에 손익계산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앞에 내용이 이제 이익이 굉장히 쉽게 조작될 수 있잖아요. 이익은 매출액을 언제 인식하느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어떤 자산을 비용으로 생각할 거냐,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생각할 거냐, 어떤 거를,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익은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되게 쉽게 조작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무슨 말을 또 하냐면, 그에 그에 비해서 현금은 조작되기 쉽지 않다. 현금은 조작되기 쉽지 않고, 이 현금이라는 건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요 잉여 현금 흐름은 대충 무슨 말이냐면, 뭐 진짜로 벌어들인 돈이 있죠. 벌어들인 돈에다가 영업 비용과 설비 투자에, 그러니까 아까 감가상각 같은 거, 이런 거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는 이런 걸 더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 이거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만 아시면 되냐면, 이익은 조작되기 쉽지만 이익은 조작되기 쉽다. 그치만 현금은 조작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사실 이 FCF는 사실 우리가 계산하기 귀찮으면 그냥 네이버에서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치시고, 재무제표 있는 나라데 가보면 FCF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이렇게 다 계산 이미 다 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셔야 돼.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좋은 회사라면 이익을 조작을 안 했다면 이익과 현금 흐름은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이익하고 현금 흐름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하고 현금으로 아까 FCF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2015년서부터 이렇게 해서 뭐이 뒤에는 예측이고요. 이렇게 해보면 이게 파란색 라인이 이익이에요. 실제 이익이고,
요 주황색 라인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FCF.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하게 가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 이런 건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이 이익 가지고 사기를 안 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이런 느낌인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한번 봐봤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옛날에 그 분식회계 의혹 같은 게 있고 뭐 그랬죠. 뭐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한 게 아니라 실제 표에 나온 거예요. 이익이 파란색이고 현금 흐름이 주황색입니다. 이 요 뒤에는 거의 비슷한데, 요 엄청난 괴리가 2015년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 있어요? 2014년서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순이익을 내면서 이게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이익이 거의 2조인데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어. 그래서 이익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앞에. 그래서 요거를 투자하실 때 주의 깊게 이걸 좀 보시면 이 회사가 사기를 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 회사는 실제 현금의 흐름하고 이익의 그 숫자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쫓아가고 있거나 이런 거를 한 번 정도는 투자하실 때 주의 깊게 보시면 최소한 분식회계 이런 거 안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물론 이 이익하고 현금이 괴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분식회계를 한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좀 더 주의 깊게 보자. 뭐 그런 거죠. 실제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이 2015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2조 벌었는데 투자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투자 뭐 공장 같은 걸 무진장 많이 짓고 그러면 뭐 진짜 현금은 없을 수 있죠. 현금은 진짜로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뭐 이벤트들이 있는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뭐 이런 괴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의혹을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뭐 어디서 저도 본 건데, 이렇게 괴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들은 거의 다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뭐 외국 회사들 중에서도 뭐 이런 게 많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걸 꼭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다 얘기했죠? 손익계산서 얘기했고, 재무상태표 얘기했고,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현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은 안정성, 수익성, 하나 뭐 있었죠? 성장성,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일단 안정성부터 봅시다. 안정성이란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최소한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 일단 중요하죠. 부채 비율. 부채를 너무 많이 쓰면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이자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자.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자 보상 비율이 뭐냐면, 번 돈에서 이자를 얼마를 정도를 내느냐. 번 돈이 100억인데 다 이자로 나가면, 내가 투자자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 은행만 좋은 거잖아, 은행. 그죠? 그럼 이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채 비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 그래서 여기 유동 비율이 뭐냐면,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서 이제 비율입니다. 나눈 비율. 그래서 이게 뭐냐면 1년 안에, 유동 부채가 뭐냐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1년 안에. 그리고 이건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 현금화. 그러니까 현금처럼 유동성이 뛰어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돈은 잘 벌어요. 이게 흑자도산이라고 하죠. 흑자도산. 돈은 잘 버는데 유동 부채가 뭐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1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500억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돈 못 갚은 거잖아요. 1년 안에. 근데 이게 내년도에는 돈이 들어와. 한 3개월 뒤에 돈은 들어오긴 해. 근데 당장 이거 못 막는 거잖아. 500억 뭐 은행에서 못 받으면 은행에서 지금 청산하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채권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유동 비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또 재무제표 책을 봐보면요, 제일 그 투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비율이 유동 비율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내가 장기 투자할 거 아니고 한 1, 2, 3년 투자할 거면 이 유동 비율이 100%를 넘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유동 비율이 100%도 안 되면 1년 안에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 나쁘면 1년 안에 망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유동 비율이 100% 이상 정도 200% 이렇게 되잖아요. 삼성전자에 300%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뭐 1, 2, 3년 안에는 어 아예 망하질 않을 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예 망하질 않을 거다. 그리고 요 당좌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유동 비율에 들어가는 거는 현금화 자산 중에 재고 자산도 포함돼요. 재고 자산. 근데 이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유동 자산에 포함되긴 하는데 실제로 팔아야지 현금이 되는 거죠. 팔아야지. 그래서 이것도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제한 거예요. 당좌 비율이라는 거는 아까 이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 이게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이건 현금화하기 그나마 조금 더 어렵다.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이걸 뺀 거예요. 그래서 요 당좌 비율도 100%가 넘어가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장성 비율.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비율 중에는 여기 제일 또 중요한 비율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성장하는 주식을 골라서 사야 되잖아요. 매출이 정체돼 있고요. 영업 EPS 주당 순이익은 뭐 간단하게 여기 써 있죠. 단기 순이익,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뭐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성장한 회사, 매출이 정체되고 순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를 순이익이 정체, 그러니까 돈은 벌기를 버는데 순이익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돈을 벌더라도 이게 우하향합니다, 주식이.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비율이 뭐냐면 성장성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EPS 증가율, 뭐 영업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증가를 해야죠.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를 해야 됩니다. 매년 증가를 하는 기업들을 찾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성 비율입니다. 수익성 비율. 뭐 성장성 비율, 수익성 비율 다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있냐면 ROE 요것도 중요하죠. ROE 아까 재무 상태표 보면 자산은 뭐예요? 자본 플러스 부채죠. 우리가 주식을 사면 뭘 사는 겁니까? 요 자본을 사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자들한테 자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ROE라는 게 또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내 순이익, 이 회사가 번 순이익을 내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이 나오죠. 수익률. 투자자들한테의 수익률. 그래서 이 ROE가 너무 낮으면 예를 들면 ROE가 3% 막 이래요. 그러면 이 회사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되죠. 채권 수익률하고 비슷하면 채권 사지. 못하러 이 회사를 투자를 해요. 그죠? 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ROE가 8% 미친 거는 뭐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회사를 보지도 않고요. 더 높아야 돼요. 더 높아야 됩니다. 한 뭐 15%뭐 이렇게 정도 돼야지. 왜냐면 이 ROE라는 거는 음 부채를 땡기면 더 이게 훨씬 높아지거든요. 부채를 땡길 수 있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ROE는 높아집니다. 쭉 높아져요. 왜냐면 그 순이익을 내 돈만으로 만든 게 아니고 부채 빚내서 내 돈 플러스 빚으로 순이익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만으로 순이익을 만든 거하고 빚을 더 해가지고 이걸로 순이익을 만드는 거면 당연히 내 자본 수익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뭐 ROE만 단순히 이렇게 좋다고 뭐 좋은 건 아니고 이게 부채 비율이랑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ROE가 너무 낮으면 안 좋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건 사면 안 된다. 이런 기업은 사면 안 된다. 주식은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뭐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일단 뭐 다른 내용들은 다른 재무제표 기초 책에도 웬만하면 다 나와 있어요. ROE가 뭔지, 뭐 투자자가 봐야 될 항목들, 뭐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은 기초 책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이 책의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이익은 굉장히 조작되기 쉬운 수치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익을 볼 때 항상 현금 흐름을 봐라. 그리고 워렌 버핏 형님도 현금 흐름을 보시잖아요. 이익은 조작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거지. 워렌 버핏 형님도. 그래서 이익을 볼 때, 어떤 기업을 볼 때 이익만 보지 말고 이익과 현금 흐름을 같이 봐서 그 계리율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